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24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메이저 언론은 물론이고 우파 유튜브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찬주 대장과 관련한 재판이었습니다. 지난 24일 공감병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대장의 부인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박찬주 대장의 공감병 가혹행위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데 이어진 1심 무죄 판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박찬주 대장은 아내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으로 사필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이쯤 되면 박찬주 대장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더 나아가 왜 박찬주 대장에게 누가 이런 누명을 씌웠고 누가 이 같은 작당을 했는지 제 판단은 이것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검을 통해서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 처음부터 공작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기레기 언론들과는 정반대적 입장의 방송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맞았습니다. 저는 이번 박찬주 대장의 부인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그 이면에는 공감병 3명이 처벌 불원서를 낸 것이 그 이유라고 하지만 공감병 3명이 처벌 불원서를 낸 것은 박찬주 대장 부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부풀렸던 박찬주 대장 부부의 혐의는 모두 가장된 것인데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무죄가 나오면 박찬주 대장 측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것을 공감병들이 두려워해서 처벌 불원서를 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보고 실제 이 정권에 의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제 경험칙으로 비춰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 중 최고 계급이라고 하는 육군 대장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사병들을 가두는 군 영창에까지 가둔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작당한 자들을 찾아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의 시작은 군 인권센터라는 곳의 폭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곧 젊은 인권 소장이가 하는 이자의 행태를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닌가 다르게 박찬주 대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기무사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인권 소장이가 하는 이자를 역사는 절대 가만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주장하기로는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감병을 발코니에서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했고, 공감병의 요리 솜씨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했다. 공감 감나무에 감을 따게 하거나 골프공을 죽게 했다는 갑질 프레임으로 박찬주 대장을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의혹이란 의혹을 다 제기했습니다. 결국 기레기 언론들까지 가세하면서 박찬주 대장을 갑질 프레임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언론도 박찬주 대장의 입장보다는 군인권센터의 자극적인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마치 박찬주 대장이 정말로 그러한 갑질을 한 것처럼 연일 보도를 해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도 당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감병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었다면서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을 근거로 박찬주 대장을 형사입건시켰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시 공감병 갑질로 박찬주 대장의 처벌이 어렵게 되자 군 검찰은 몇 년 동안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밥값은 누가 냈는지 이런 사소한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결국 박찬주 대장이 고철을 수거해 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 무슨 대접을 받았다면서 구속까지 시키는 꼬라지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즉 현직 육군 대장에게 수갑을 채우며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작당들에 의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통을 견디다 못한 박찬주 대장이 화를 머금고 전역 지원서를 냈지만 법령에는 없는 정책 연수 파견이라는 임시보직을 부여해서 전역을 막았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군복을 입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수사를 하고 보니까 박찬주 대장의 처벌이 어렵게 보이자 전역까지 막아가면서 박찬주 대장에게 포성철에 묶여 언론에 공개되는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랄한 짓거리들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박찬주 대장을 향한 모든 의혹 또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입니다. 따져보겠습니다. 발코니에 감금을 당했다는 공감병은 실제 해당 시기엔 전출되고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찬주 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씌운 혐의도 전역을 앞둔 부하 중령이 조모가 편찮아 고향에서 마지막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고 싶다는 고충을 토로해서 근무지를 바꾸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의 어려움도 도와준 것까지도 갑질 프레임으로 묶고 망신을 주고 군복까지 벗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박찬주 대장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겠지만 당연히 이를 처음 시작한 군인권센터와 이에 동조한 민주당, 국방부, 기레기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문재인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뭔가 하는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도 모두 모로새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레기 아닌 언론들은 이제야 박찬주 대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아주 작은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병 갑질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연일 도배를 해댈 때는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는 기사가 억울한 옥살이에 아주 작은 기사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합니다. 야, 기레기 후배들아.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면 적어도 너희들이 보도한 그 절반 이상의 보도를 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직 육군 대장을 떠나서 한 사람의 명예훼손과 인격살인을 벌인 당사자들이 꽁무니를 내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 가만히 두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개떡같은 정권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적폐몰이를 한 인사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이쯤 되면 이 정권의 고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열받는 것은 박찬주 대장에 대한 과거 한국당의 입장이었습니다. 4.15 총선 국면에서 한국당 1차 인재영입 명단에 오른 박찬주 대장을 향해서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이 얼마나 비난하고 손깍지를 했습니까? 결국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박찬주 대장을 갑질로 몰아세우면서 언론 프레이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반격하고 싸워야 했던 입장에 있던 한국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영입 명단이 발표된 지 단 5일 만에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을 핑계 삼아서 영입 명단에서 뺐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삼천교육대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박 대장의 기자회견이 다소 거칠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박찬주 대장을 지켰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 그때부터 밀리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찬주 대장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언론 프레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까?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말을 두고 막말이라면서 얼마나 몰아세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당시 미래통합당은 박찬주 대장이 했던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좌파들의 언론 프레이에 우리 편을 그대로 내어준 것입니다. 이러고도 총선에서 이기기를 바랐다면 통합당은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게 무죄로 끝난 이 시점에 미래통합당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박찬주 대장의 억울함을 정치적으로나마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이의 희생양 그 상징을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것이었는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통합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역공을 펼칠 수 있는 싸움의 전략과 전술이란 거 진짜 통합당 모르십니까? 이놈의 정권이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서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하고 있는데 이걸 제1야당인 통합당이 모른 척한다면 정말 통합당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정책 실패와 윤미향 사태 국정조사한다고 눈 하나 꿈쩍할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국정조사한다고 야당이 들고 나와도 민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모러새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문재인은 공수처장 추천해달라면서 오히려 공수처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발끈할 수 있는 프레임 작업을 통합당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이의 희생을 당한 박찬주 대장이 있는데 왜 이를 두고 역공을 펼치지 않는 겁니까? 이것만큼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거짓말에 대해서 역공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국방부,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한번 물론이고 관련된 해당 그 시민단체와 이 문제를 작당하고 조작한 이런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피 터지게 싸우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한 박찬주 대장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박찬주 대장의 억울함에 대해서 모두가 모래새로 일관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저도 같은 아픔을 갖고 있기에 이런 것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뒤바뀌는 그날 저라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이고 해당 관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있는 죄 없는 죄 모조리 조작하고 저것들 입맛대로 만들어서 모두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 독재 정권의 만행을 언젠가는 꼭 밝힐 겁니다. 그것이 박찬주 대장과 같이 이 정권 날에서 억울하게 누명 씌워진 국민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날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이라도 박찬주 대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군 대장 박찬주는 군인권센터나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기레기 언론들이 보는 그런 대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작에 의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주말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